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금리, 이제 예금 금리도 5% 시대가 됐다는 소식 지난달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죠. 한편에서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동안 대출이 많은 분들, 이른바 영끌족, 비투족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고공행진.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이틀 뒤인 24일에 또다시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0.25%를 올리는 일명 베이비 스텝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월급의 절반이 대출이자로 나가게 됐다. 영끌에서 집 샀는데 변동금리다. 대출이자 내면서 허리가 휠 듯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렇게 한숨 섞인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지만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도 지난달보다 0.6%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거의 4%에 근접하고 있고요. 당분간 전망도 어두워 보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과거의 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는 좀 그 기대와 좀 다르게 그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환경 하에서 고금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도 몇 가지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대출 환승.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내년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대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갖고 있는 대출보다 더 금리가 낮거나 한도가 높은 대출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추천받은 더 좋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은 이렇게 대출 환승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참여하는 은행이 적을 수 있고 각 은행마다 다른 체계에 따라 실제 대출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금융권에 당부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집중이 됐을 때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 상호금융기관 같은 곳이 겪게 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예금 금리와 연동해서 올라가는 대출 금리도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장기적인 고금리 상황에선 고육지책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금융 소비자 개개인의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 예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 특히 금리가 좀 떨어지고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때 이제 투자를 바꾸시는 게 옳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이라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기존 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서 연간 올릴 수 있는 이자를 특정 비율까지 제한할 수 있고요. 또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됐을 경우 이자를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요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현명하게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